우리가 담은 미래의 대한민국. 누구나 과학을 문화로 즐기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분야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본부 박용현 팀장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23년 해양수산부 중점 투자 방향과 신규 R&D 사업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사무관님께서 23년 해양수산부 중점 투자 방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 근무하는 안장현 사무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3년도 해양수산부 R&D의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네, 저희 해양수산부 R&D 예산은 2023년에 9천억 정도를 조금 넘어선 예산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부 예산의 특징은 해수부 산하에 있는 세계 출연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이 같이 포함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파란색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연구기관을 선정을 하고 빨간색 부분은 이 앞서 말씀드린 4개 연구기관들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바뀐 부분은 저희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5차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관련한 기술개발 전략 5년간의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실적으로 이제 그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를 2월 달에 통과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될 계획이 있고 운영위원회는 12월 달에 이미 통과가 되어서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중점적인 정책 목표는 국가 세계 수준의 전략 기술을 5개 이상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개발 혁신법 도입에 따라서 질적 성장,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우수 논문을 창출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관련된 그 기업 육성이라든지 인프라 공동 활용을 핵심적인 목표로 마련을 했고요. 1차 기본계획과 다르게 10개 분야의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번과 2번 전략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탄소 중립 관련된 친환경 기술 전환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라든지 해양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관련된 R&D 기술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3번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4번은 R&D 분야의 거버넌스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이렇게 관련된 전략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차 기본계획 대비 2차 기본계획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역시 그 1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디지털화가 중점이었는데 2차 기본계획에서는 거기에 탄소중립 관련된 친환경 기술 전환 관련된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기본 계획에서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해양 사고 예방이나 뭐 이런 사회 문제 해결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2차 기본 계획에서는 그 외 경제 위기라든지 기술 패권 대응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성장이라든지 관련 생태계 조성 부분에도 투자는 꾸준히 지속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오션 디지털 탄소 중립 대전환 부분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이 총 12개가 공모가 될 예정이고요. 선박 배출 온실가스 기술 개발이라든지 LNG 벙커링 동시 작업 기술 개발 같은 사업들이 총 227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서 약 2,359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전략 2번의 파도를 넘는 위기 대응 미래 R&D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4대강 물길 복원에 따른 연안 하구역 환경조사 연구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양 방사능 관련된 신속 탐지 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신규로 7개 사업에 총 118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물론 1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 규모가 이제 작은데 2차년도부터는 규모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 35개 사업에 2,144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전략 3번의 그 기업 지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실질적으로 수산 과학원이라든지 출연 연구기관들이 운영을 하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사업 위주로 이제 투자가 되고요. 총 17개 사업에 4,172억 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전략 4번입니다. R&D 분야의 이제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부의 그 산하기관들의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하는 분야에 총 7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규 사업별 설명은 실질적으로 그 이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하는 저희 해양수산 관련된 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장현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본부 염동호 선임연구원께서 23년도 해양수산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1실 염동호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4대 전략에 따른 신규 사업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첫 번째 전략인 오션 디지털 탄소 중립의 대전환입니다. 총 12개 신규 사업 중 다부처 사업 2개를 제외한 해수부 단독 수행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LNG 벙커링 등 동시 작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친환경 선박 및 선박 연료의 사용은 해양 환경 규제의 강화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중 LNG 벙커링은 기초 기술 및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산업 도입기인 만큼 선제적인 기술 고도화와 실증 기술을 통해 연관 시장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엔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 및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 벙커링 동시 작업, 즉 LNG 벙커링과 LNG 추진 선박의 화물 하역 등을 동시 수행하여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절차를 개발하고 안정성 평가 및 실증을 통한 동시 작업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3년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여객선, 자동차 운반선 등 LNG 추진 선박별 동시 작업 표준 절차서 개발, 동시 작업 중 LNG 누설 시나리오별 사고 영향 평가 모델 개발, 파랑, 조류, 바람 등 해양 환경의 영향 및 주요 화물 하역 작업을 고려한 동시 작업 허용 기준 평가 모델 개발, LNG 벙커링 규모와 항만에 따른 안전관리 구역 설정 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선사가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정한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와 탄소 집약도 지수 기준치를 만족하고 배출권 거래제 등 신규 규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본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국내 선사의 국제 해운 온실가스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 관리 및 규제 대응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290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입니다. 23년 예산은 2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연료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공급되는 과정까지의 배출량, 즉 웰투웨이크 기준의 선박 대체 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 선박 연료 간 온실가스 감축 비용 효과성 비교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기술 대상 선박 적용 특성에 따른 기술 분류,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기술 성숙도 및 적용 가능 선종 등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CCS 중규모 실증을 위한 해양 환경 평가 감시 체계 및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을 매년 4.17%로 설정하였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대규모의 실증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2024년부터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한 연간 40만 톤 규모의 실증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해양 CCS 중규모 실증을 위한 이산화탄소 해저면 누출 잠재성 평가, 감지 체계 및 기반 기술을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해양 누출에 따른 수산물 등 해양 생태계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실외역 기반 생물 영향 평가를 통해 CCS 생태 유해성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총 연구비 100억 원 이내 올해 예산으로 3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저장 사업 후보지인 동해가스전 현장 정밀 탐사를 통한 이산화탄소 해저면 누출 시나리오 구축 등 이산화탄소 해저면 누출 잠재성 평가, 예측, 모니터링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구성 성분에 따른 해양 생물 영향 평가 기술 개발 및 현장 무사 CCS 매저코즘, 즉 실제 해양 환경을 재현한 실외 실험 시스템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해양 누출에 따른 해양 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 기술 개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가속화되고 있는 남극 빙상 융해는 전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남극과의 거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융빙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빙상의 급격한 융해의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예측 기술 개발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9년간 약 428억 원 이내의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은 약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빙상, 빙붕 하부 용융률 추정 정확도 향상, 빙붕 붕괴 가속화, 완화 기작 규명, 용융 진행에 따른 해양 피드백을 반영한 빙붕 거동 예측 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남극 빙하의 용융 과정 모니터링 및 원인 규명, IPCC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 순환 적응형 연안 침식 관리 기술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 구조물 중심의 연안 침식 대응에서 하천과 연안의 모래 순환,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적으로 순응하는 연안 완충 구역 확보 등의 탄소 저감형 연안 침식 대응 기술 및 연안 침식 관리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에 의해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예측, 대응, 관리 등 연안 관리 전 단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연안 침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총 사업비 203억 원 이내 23년 예산으로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연안 관리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순환 적응형 연안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관리 실용화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연안의 표사계 설정 연구 및 죄송합니다. 모래 수지 조사 및 예측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전국 연안의 표사계 설정 및 모래 사장 가치 평가, 연안 완충 구역 개념 설정 및 대상 지역 선정, 규모 기준 수립,
연안 완충구역 관리 및 효과 평가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연안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연안 침식 유지 관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네,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갯벌 공간 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도화된 원격 탐사 및 수료 측량 기반의 스마트 4D 갯벌 공간 정보 구축, 통합 운영 및 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총 사업비 255억 원 이내, 23년 예산은 1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항공 수심 라이다, 초분광, 광학 센서 통합 시스템 개발 및 다중 센서 동기화, 검 보정, 운영 기술 개발, 통합 센서 기반 갯벌 공간, 분광 데이터 융합 및 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갯벌 모니터링용 통합 센싱 시스템 개발, 다중 플랫폼 기반 4D 갯벌 공간 데이터 표준화 및 갯벌 지형도, 면적 분석 기술 개발, 갯벌, 갯골, 퇴적물, 생태 환경, 저서생물과 식생이 포함된 주제도 제작 기술 개발, 갯벌 공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등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 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력 발전은 타재생 에너지원 대비 기술 성숙도가 낮고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 주도로 연구 개발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국가 주도의 본 사업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파력 발전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방파제 연계형 다수 모듈 파력 발전 실증 플랜트 개발 및 운용 기술 확보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 이내, 올해 예산으로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입니다. 실증 플랜트 설치 후보 지역의 해양 환경, 반파제 신설 보관 계획, 주민 수용성 등 환경 조사 분석 및 적지 선정, 실증 플랜트의 에너지 변환 장치 효율, 설비 이용률 등 성능 고도화를 위한 설계 최적화 기술 개발, 전기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파제 연계형 다수 모듈 파력 발전 실증 플랜트 개발 인허가 획득, 방파제 구조물 및 에너지 변환 장치, 전력 계통 연계 설비, 제어 및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제작하고 실외역 설치, 방파제 연계형 다수 모듈 파력 발전 실증 플랜트 실외역 시험 운용 등을 연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스마트 선박용 수로 정보 표준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등 해양 신기술 개발 및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개념 수로 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해양 신기술인 스마트 선박이나 해양 로봇 등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선박용 수로 정보 표준 제품 개발, AI 적용 가능성 검증 및 신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시범 플랫폼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175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이며 23년 예산은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수로 정보 데이터 모델의 오차 및 불확도 값이 포함되는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기술 개발, 자율운항 선박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 가능 실시간 동적 수로 정보 데이터 모델 개발, 해양 지형 지물에 대한 ID 체계 구축을 통해 수로 환경 및 장애물에 대한 상세 정보 관리 및 표준 개발 등 스마트 선박용 수로 정보 표준 제품 개발, 수로 정보의 해상 교통 정보를 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로 정보 통합 데이터 모델 개발, 스마트 선박용 수로 정보가 스마트 선박 항행 알고리즘 구현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공간, 지리, 연산 기술 및 검증 환경, 요구사항, 운행 설계, 시나리오 개발 등 기상, 교통 등 연계한 통합 운영 및 검증 기술 개발, 스마트 선박용 수로 정보 표준 시험 데이터 제작 및 저장, 전처리, 업데이트, 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 기반 검증 기술 개발 등 스마트 선박용 수로 정보 검증 플랫폼 개발 등입니다. 다음 사업 해양 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부터 차세대 전자해도와 S백 국제표준 기반 선박 항해 장비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지원과 연구를 통한 산업시장 선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은 국가별, 지역별로 개발된 디지털 해사 서비스의 국제 규모의 공동 실증을 위한 해양 디지털 항로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 제정 선도 및 스마트 친환경 해운 핵심 기술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총 연구 기간은 2023년부터 28년까지 총 6년간 약 119억 원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12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은 선박 항해 통합 장비 국제 표준 모델 개발로 총 사업비 50억 원, 약 50억 원, 차년도 예산은 2.6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죠, 이제. 네, 2.6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내용은 차세대 해사 정보 서비스 국제 표준 기반 선박 항해 장비 인증을 위한 규격 개발, 차세대 해사 정보 서비스 국제 표준 기반 선박 항해 장비 시제품 개발 및 적합성 인증, 선박 항해 장비 설치 및 실행 검증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입니다. 선박 항해 통합 장비 등 통신 연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24억 원, 23년 예산을 4.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상 디지털 통신 기술 분석 및 연계 기술 개발, 다중 해상 디지털 통신 환경 하에서의 해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지원을 위한 개방형 커넥티비티 플랫폼 구현, 차세대 해사 정보 서비스 국제 표준 기반 지능형 선박 항해 장비 활용을 위한 국내외 통신 시스템 연계 기술 및 규격 개발, 개방형 CP 국제 표준 개발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역 사업입니다. 선박 항해 통합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약 44억 원, 23년 예산은 약 5억 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디지털 해사 서비스 사용 촉진 및 관련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개방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글로벌 스케일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저탄소 운항, 지능형 항해 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해사 신서비스 개발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내역 사업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기에 해당 내역 사업들에 대한 공동 추진 체계를 구성하셔서 제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공동 추진 체계 구성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네, 오션 디지털 탄소 중립 대전환 마지막 사업입니다. 국제 표준 기반 지상파 위성 통합 VDS 체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항행 통신 장비인 초단파 데이터 교환 시스템 VDS의 국제적 선박 의무 탑재 기자재 선정에 대비하여 VDS 장비 국산화 개발, 신기술 실증 환경 구축 및 VDS 통신 기반 해사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간 약 143억 원의 예산이 배정 예정이며 23년 예산은 13억 원으로 계획 중입니다. 본 사업은 총 2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역 사업 간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 사업들에 대한 공동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공동 추진 체계 구성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에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인 VDS 시스템 국산화 및 통신 기술 개발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약 103억 원 지원 예정이며 차년도 예산 23년 예산은 12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최신 기술 기준인 ITU RM.2092-1 등을 만족하는 선박국과 해양국 간 VDS 시스템 원천 기술 확보 및 VDS 단말기 국산화, VDS 운영 기술 개발, 최신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VDS 위성통신 연계 기술 확보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해상무선 통신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입니다. 첫 번째 내역과 같은 기간 동안 40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23년 예산은 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VDS 기반 해사 안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이기종 간 해상무선 통신망과의 네트워크 연계 운영 기술 개발, VHF 데이터 링크 무결성 검증을 위한 시험 데이터 확보, VDS 시험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두 번째 전략에 해당하는 파도를 넘는 위기 대응 미래 R&D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 7개, 계속 사업 내 신규 내역 사업 2개, 신규 과제 1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양 바이오 원료 제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 생물 자원의 표준 전문 원료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제형화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바이오 원료 소재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국비 144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이며 23년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인 해양 바이오 표준 원료 생산 공정 기술 개발은 23년도부터
5년간 진행 예정이며 23년 예산은 9억 원으로 자유공모 형태로 5개 내외 과제를 선정 예정입니다. 해양 바이오 원료 수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 생산을 위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해양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성, 표준성, 가공성을 갖춘 표준 원료 공정 기술 개발이 주요 사업 내용이며 한 개 과제당 1.6억 원 정도를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고부가 제형 기술 개발 및 상용화입니다. 첫 번째 내역과 같은 기간인 5년 동안 진행 예정이며 23년 예산은 9억 원으로 자유공모 형태로 2개 내외 과제를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양 바이오 원료 수요 기업들이 표준 원료를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제형, 즉 나노캡슐, 나노마이셀, 스프링클 등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 연도에는 기존 원료 생산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시겠지만 연구 기간 동안에 1번 내역에 참여하여 공정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 두 번째 내역에 참여하셔서 제형 개발에 참여하는 연계형 내역 사업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해저 활성 단층 규명 연구 사업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 지진 발생 빈도 및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진, 단층, 사면 붕괴 등 해양 재해의 경우 재해 발생 가능성 평가, 해역별 위험도 및 취약 해역 정보 확보를 위한 발생 전 선제적 조사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국내 해역, 남해 서부와 제주를 포함하는 국내 해역의 해저 활성 단층 지도 제작, 활용 및 해저 지방 안전성 평가를 하는 데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150억의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정밀 해저 지형 첨부지층 특성 파악,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자료 취득 및 신호 처리, 단층 발생 시기 규명 및 지층 특성 파악을 위한 신부 시축 코어 획득 및 퇴적물 분석, 탄성파 자료의 단층 및 퇴적상 인지 향상을 위한 속성 분석 및 해저 단층 형성 모델 기반 정량적 탄성파 자료 단층 해석 기법 개발, 1대 50만 광역, 1대 10만 정밀, 1대 5만 연안 정밀의 해저 단층 지도 제작, 시추코어 연대 분석 기반 해저 단층 활성도 규명, 동적 해저 지방 거동 규명 및 해저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 해저 지진 발생 연계 지방 안전성 평가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 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해양 관측을 선박과 해양 무인기를 연계한 체계로 혁신하고 품질 관리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고품질 핵심 해양 관측 자료를 격자화된 형태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총 6년간 210억 원의 국비가 지원 예정에 있으며 23년 예산은 1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주요 내용은 선박, 무인체, 수중 글라이더나 웨이브 글라이더 등을 연계한 고효율 3차원 입체 해양 관측 기술 개발 및 실증, 센서 기반 자료 실시간 지연 모드 품질 관리, 품질 개선 표준화 및 채수 자료 연계 보정 기술 개발, 선박과 무인체 간에서 얻어진 해양 자료를 격자화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3차원 그리딩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여 해양 관측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웹 및 앱 기반 자료 서비스 체계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센서 및 채수 자료 처리를 위한 해양 그리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자체 지원에 의해 지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참여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세한 사업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에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4대강 물길 복원에 따른 연안 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활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4대강 하구뚝 개방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요 하구 내에 퇴적된 오염물질이 연안 하구로 대거 유입될 우려가 있고 환경, 생태계 등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 및 변화, 분석, 예측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4대강 물길 복원이 주변 연안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며 예측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2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예정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약 14억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 하구역의 수저층 수산 생태계, 수저질 환경, 지형 지질의 현황 및 변화 연구, 연안 하구역 물길 복원 시나리오에 따른 연안 하구역 환경, 생태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 모델 개발 연구, 물리, 환경, 생물 각 분야에서 2개의 지표 항목을 선정, 수치 모형의 성능 평가, 시나리오별 연안 환경 생태계 변화 예측에 기반한 어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응 연구 등 물길 복원에 따른 연안 하구역 환경 생태계 관리 방안 수립 지원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해양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북아 지역 원전 사고에 대비한 해양 방사능 오염의 신속한 탐지 예측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안정성과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의 목적이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141억 원 이내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3년도는 약 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은 해양 순환 시스템 구축 및 방사능 확산 모델 고도화로 5년 동안 82억 원의 총 연구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지구 고해상도 해양 순환 재분석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해양 방사능 모델링을 위한 수직 성분을 포함한 해양 순환 재분석 자료를 생산, 해수, 부유 입자, 퇴적물 간 방사성 물질 핵종별 상호작용 분석 연구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해양 방사능 오염 신속 탐지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59억 원, 23년 예산은 약 19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양 방사성 핵종 선상 신속 전처리 기술 개발, 선박 탑재형 방사성 핵종 분석 체계 개발 및 방사능 모니터링, 해양 방사능 이동 경로 추적 모니터링 등 선상에서 전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모니터링 조사 결과 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내 두 내역 사업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내역 사업들에 대한 공동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공동 추진 체계 구성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에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로 인한 한반도 해양 위기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태평양 장기 진동에 의해 쿠로시오가 강해져 동해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주고 대만 근처 쿠로시오 원료 변화가 동중국 해와 제주 해협의 해류와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우리 해역에 영향이 크고 최근 변동성이 증폭하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로 인한 한반도 해양 현상 변화 프로세스를 규명하여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 해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2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쿠로시오 본류, 지류 지역의 정점 계류 관측, 쿠로시오, 이지, 연안을 잇는 연계 관측을 통한 쿠로시오 해류의 본류, 지류의 변동성을 관측하고 한반도 연안 해양 현상에 대한 종합 관측 실시, 쿠로시오 본류, 지류, 중장기 변화 연관성 분석 및 원인 규명, 쿠로시오 해류와 한반도 해양 시스템 원격 상관관계 분석, 쿠로시오 변동성 확장에 따른 해양 위기 예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쿠로시오 해류의 본류 관측이 필요하고 이는 한일 관측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협력 연구 또는 네트워크 참여 방안을 같이 제시하셔야 합니다.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시험 평가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양 무인 시스템 기술 개발 시 객관적인 시험 평가나 테스트베드 연계, 인증 표준화는 필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험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 무인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객관적인 시험 평가 체계 개발 및 실내 수조, 실외역 실증 시험장을 구축 운용하여 해양 무인 시스템 원스톱 시험 평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300억의 국비를 투자하려고 계획 중이며 23년도 예산은 2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해양 무인 시스템 시험 평가 항목 선정 및 시험 평가 기술, 해양 무인 시스템 및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모듈, 플랫폼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절차서 개발,
공유수면법,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획득, 파랑, 파고, 풍양, 풍속 등 해양 관측을 위한 계측 장비 설치 및 해역 수심 확인을 위한 해저 지형도 제작을 포함한 내외해 실증 시험장 시험 평가 설비 설계 제작 및 설치, 실내 수조를 활용한 해양 무인 시스템 시험 평가 수행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내외해 실해역 실증 시험장 운용을 위한 제반 시설 설계 및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어야 됨에 따라 지방자치대 참여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아닌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 개발 사업 내 신규 내역 사업인 광역 해양 생태계 변동 요인 대응 관리를 위한 AI 기반 해양 생태계 진단 예측 기술 개발입니다. 본 내역 사업의 목적은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 등 대규모 해양 공간 이용 압력에 따른 AI 기반 광역 해양 생태계 변화 영향 진단 예측 기술 개발 및 평가 모델 현장 실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175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14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용한 연근의 공간 특성 정보 연계 및 AI 기반의 공간 정보 신뢰성 향상, 시계열 예측 기법을 통한 신규 정보 발굴, 확보된 해양 공간 특성 정보의 AI 학습 및 요인별 인과성 모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정형화, AI 기반 평가 모델에서 도출된 핵심 영향 인자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 생태계 변동 양상 관리를 위한 가시화 기법 개발 등 저서 생태계 기반 해양 생태계 정보 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AI 기반 해양 생태계 평가 모델 현장 실증 및 정책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인 해양 위험 유해 물질 배출 등 관리 기술 개발 사업 내 신규 내역 사업인 위험 유해 물질 사고 관리 신규 물질 추가 및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HNS 해양 유출 사고 시 어민의 경제적 손실, 환경 오염 등 국가적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 고도화 및 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한 국가 해양 HNS 관리 전문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88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3년은 14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HNS 물질 특성 DB 구축을 위한 분석법 확립 및 유출 후 거동 메커니즘 재현 기술 개발, 개정 HNS 대상 인공위성 HNS 탐지 특성 분석 및 원격 탐사 알고리즘 고도화, 해상 HNS 유출 조기 발견을 위한 위성 기반 상시 모니터링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한 사고 현장 HNS 모니터링 기술 신규 물질 추가 및 고도화, 개정 HNS 대상 HNS 탐지 센서 개발 및 현장 적용성 확보, 유무인 항공기 탑재 센서를 이용한 부유체 원격 탐지 기술 개발, HNS 사고 관리 대응 지원을 위한 HNS 물질 정보 제공 및 거동 특성 제형 소프트웨어 연계 체계 구축 등 HNS 사고 관리 기술 시스템화 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신규 내역 사업은 2021년도 법정 HNS 254종 추가에 따른 연구 개발이므로 이전 법정 HNS 545종과의 호환성 확보 및 전체 법정 HNS 799종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결과 도출 방안을 같이 제시하셔야 합니다. 전략 2파도를 넘는 위기 대응 미래 R&D의 마지막 신규 과제입니다. 극지 해양 환경 및 해저 조사 연구 사업 내 북극해 해양 및 해저 환경 탐사 내역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 공모형 과제 극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지원 예정이며 차년도 예산은 4억 원으로 자유공모로 3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북극해 해양 및 해저 환경 탐사 관련 극지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를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선 기본계획 전략 3번 민간 성장 동력 강화 신규 사업 및 과제들입니다. 네, 해양수산 기술 창업 기업 스케일업 사업은 선 민간 투자 후 정부 매칭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기회 확보 R&D 성과의 고도화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으로 약 7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스케일업은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인 기술 창업 스케일업은 23년 예산으로 약 52억 원, 자유공모 형태로 최대 19개 과제까지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VC, 은행 등 외부 투자 실적이 있으면서 매출 발생이 필수 조건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은 창업한 지 1에서 3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아이템 보유 창업 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3년에는 자유공모 13개 이내, 과제당 최대 2.25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입니다. 창업 중기 기업 지원은 창업 후 4에서 7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3년에는 자유공모 6개 과제 이내, 최대 3.75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역인 유망기술 스케일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특허, 논문 등을 기반으로 사업화하여 최종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3년 예산으로 18억 원, 자유공모 형태로 최대 12개 과제까지 한 개 과제당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해양수산신산업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3년 예산은 약 40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인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은 약 40억을 예정하고 있으며 23년 예산 약 30억 원, 최대 13개 과제를 자유공모로 한 개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주관 연구 기관은 반드시 벤처를 포함한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주관 기관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인 해외 시장 진출 및 확대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제품 고도화를 통한 시장 창출 지원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으로 약 11억 원, 최대 3개 과제를 자유공모로 한 개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주관 연구 기관은 반드시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면서 최근 3년간 수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사업 내 신규 내역 사업인 석학 우수 신진 참여형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이행 연구입니다. 사업 목적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유네스코 IOC가 발의한 UN 디케이드 계획을 이행하고 석학, 신진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 지원을 통해 우수 해양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으로 약 4억 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자유공모 형태로 과제 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UN 디케이드 10개 분야 국내외 석학을 활용하여 신진 연구자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해양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지원 방법 등은 공고문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사업인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 개발 사업 내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내역 사업에 신설된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23년 예산으로 10억을 예정하고 있으며 각 1억 원 이내로 자유공모 10개 내외를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선을 활용하여 대양, 연근해 현장 탐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선 10타임, 즉 활용 기간을 고려해서 22년 10월에 이미 공고가 되었고 11월에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지금 현재 선정 절차 중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예산 및 과제 수는 해수부 장관 명의로 공고 예정입니다. 이제 곧 1월 달에 공고 예정이 있으며 발표 자료와 내용은 최종 공고 시에 명확하게 정해져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발표해 주신 염동호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지금 유튜브로 그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먼저 23년 해양수산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 사업 공고는 언제쯤 나오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저희 R&D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킴스트 산업육성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건은 저희 킴스트 산업육성본부의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따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질문 관련해서 현재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3년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기관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한 3월 초경에 지금 아마 공고가 나올 거라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해양 바이오 원료 제형화 기술 개발 관련 두 가지 사업이 될 텐데요. 공고 일정은 언제인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사업들은 전부 다 1월 중 공고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지금 그 해수부 국과별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와중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고 일정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나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사업 공고 부분을 하루 한 번씩 그냥 아침에만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통 공고 기간이 30일 정도로 30일 이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들어와서 보시면 30일간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는데 무리 없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상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 바이오 표준 원료 생산 공정 기술 개발 사업은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료의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한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에는 제가 이 자료에 있는 수준에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건은 제가 요 발표 드리는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공고문에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절차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재난방지 IT 솔루션 기업인 KIT밸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 연구하고 있는 김용욱입니다. 예, 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광역 해양 생태계 변동 요인에서 대규모 해양 공간 계획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상 풍력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한 50기가와트랄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지, 그리고 부유식이 가능한 공간까지도 포함해서 한 것을 고려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영향 관련해서 또 이제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가 있는데 SSP 1에서 5까지 중에서 이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는 것인지 연암 침식이랑 빙하 붕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고려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박사님 지금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사안이 지금 어떤 건지도 알 것 같고 해서 저희 팀을 연결시켜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1일차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일차 부처합동 설명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별 발표 자료는 발표하는 일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별 질의 및 문의사항은 발표 자료에 있는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남겨주시면 행사 종료 이후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